조상욱 변호사라고 합니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제가 오늘 오전에 저희 율촌에서 임금 피크제 웨비나를 했습니다. 그때 웨비나를 할 때 사회를 봤는데요. 사회 보고 이제 두 번째 강의를 하러 왔는데, 그때는 여기 이렇게 와 계신 분들이 없죠. 그냥 웨비나로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막상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들 뵈니까 제가 외부 강연을 많이 했는데 한 지가 한 2, 3년 된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한참 강연을 안 하다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강연하게 돼서 참 기분이 새롭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진행하기 전에 이제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오늘 주제가 기업 내부 조사잖아요. 그래서 어떤 동기로 오늘 이 강의를 신청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 강의 요청을 받고 꼭 이 강의를 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오늘 처음 하는 건 아니고 다른 데서도 강의를 했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기업 내부 조사가. 문제 직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 직원. 문제 직원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단순히 잘못을 저지르는 그냥 직원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최근에 뉴스 많이 나오는데 회사 재산을 빼돌려 가지고 굉장히 큰 손해를 끼치는 배임하는 직원들. 그렇죠? 그 다음에 조사를 받는데 조사를 하는 사람들 다 진정하고 고소해요. 그런 문제 직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 직원들은 여러분들이 인사를 하고 계시면은 얼마나 그 폐해가 심각한지 아실 겁니다. 이 문제 직원들이 직장에 있으면은 그 사람들은 그렇게 고통을 받지 않아요. 100명 중에 4명이 소시오패스라고 그러잖아요. 소시오패스인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직원들이 너무나 고통을 겪어요. 그런데 고통을 겪으면 그 사람이 회사를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 법제에서는 그 사람을 쉽게 내보낼 수 있습니까? 내보낼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노동법은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를 필요로 하는데,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입증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냐면은 정치한 법이론이 필요치 않습니다. 팩트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사실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입증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가 인사 담당자한테 주어진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그 사실을 해주는 것이 변호사가 아니고 내부 조사를 하는 인사 담당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시작은 사실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내부 조사가 그것을 말해주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강의를 꼭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한경 CHO 인사이트라고 하는 칼럼이 있는데, 올해부터 거기에 문제 직원을 주제로 하는 칼럼을 2주에 한 번씩 쓰고 있어요. 근데 그 주제 중에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가 이 내부 조사입니다. 내부 조사를 통해서 어떻게 문제 직원의 비위행위를 발견해내느냐, 그러게 발견해 나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가 굉장히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도 뜻깊은 강의가 되는데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강의는 저희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그리고 기업 내부 조사에 대해서 제가 1시간 먼저 하겠습니다. 하고 3시간 다 연달아서 하시는 분도 있다는데 저는 그렇게 못하니까 하고 나서 한 5분 내지 10분 정도 쉬고요. 두 번째는 저랑 같이 노동팀에서 있는 우리 여기 이태현 변호사가 배임 행위와 기업 내부 조사에 대해서 또 강의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시간에는
다른 일반적인 이슈, 여기 배임이나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은 아닌데 관련된 내부조사 이슈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괴롭힘, 성희롱, 배임 행위를 고른 이유는요, 저하고 이태원 변호사가 내부조사를 같이 하는 팀인데 굉장히 많이 하는 이슈가 이런 이슈라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이 정도로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우선 첫 번째 그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내부조사 이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뭐 당연히 그 말씀하시다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그 6가지 주제인데요. 여기 이제 따옴표로 돼 있죠. 이게 뭐냐면은 관련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라는 형식으로 꾸몄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부조사를 받는 문제 직원이 있어요. 근데 변호사를 대동하겠다라고 얘기를 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이제 그런 문제죠. 그 다음에 그 문제 직원이 문제를 일으킨 것을 고발하거나 증언을 해준 그런 직원이 있어요. 근데 조사 면담 공개 내용을 막상 절차에서 쓰려고 그러니까 나 쓰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다 있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문제 직원이요. 누가 날 이렇게 모함해요? 모함하는 직원 나한테 공개해 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세 번째가 그런 경우. 네 번째는 자, 문제 직원이 얘기하기를 이거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아마 많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괴롭힘이나 성희롱 같은 경우는 그 둘이 있을 때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다른 증인이 없는 거예요.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죠. 문제 직원은 자기 안 했다 그러고 피해자는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다음에 5번째는요. 뭔가 한 건 같아요. 뭔가 한 건 같은데 100%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살면서 100% 확신하는 게 있으세요? 100% 확신하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확신하면 확실한 거예요. 그것도 그 징계라고 하는 세팅하에서 어느 정도가 확실한 겁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 마지막은 제가 연쇄 고소범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만나는 사람을 다 고소해요. 문제 직원 중에. 그런 사람 혹시 겪어보셨어요?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공감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고소를 했을 때 그 사람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같이 느끼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기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다 고소를 합니다. 다 진정을 하고. 그러니까 주변을 다 초토화시켜버려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거예요? 아니면은 너무 권한을 남용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얘기할 거는 이런 얘기들입니다. 참고로 법조문이 거의 안 나올 거예요. 제가 변호사는 맞는데 이거는 법조문보다는 여러분들께서 내부조사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니까 굉장히 나름대로는 프랙티컬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변호사 대동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혹시 겪어보신 분 있으세요? 그 문제 직원이? 여기 없으시네요. 근데 요새 이런 일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은 변호사님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굉장히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학폭 있죠, 학폭. 그 학폭 때문에 학교에서 뭐 위원회가 열리면 거기 변호사가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변호사님들이 이런 절차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여러 번 겪어봤어요. 이게 문제 직원하고 물어보고 문답을 해야 되겠는데 자기 변호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님이 오시겠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세요?